다음 뉴스 연판장, 그다음에 윤석열 절연 못하면 국힘 사망 선고 관련 뉴스인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과문을 담은 초재선 의원들의 연판장에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는 메시지 내놓으면서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향후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재선 의원들의 집단 사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이어가며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윤석열과 절연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는 사망선거라며 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네버가 돼야 한다며 며 장 대표의 계몽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명확히 긋지 못할 경우 집단 규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중반에서 정체된 가운데 중도층은 20% 아래까지 떨어지고 보수층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분오열된 당 상황이 문제인식조차 막고 있다며 장동혁 체제가 이어지면 중도는 물론 보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예, 현장에 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다음에 이효진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상기업 1년 지났잖아요. 12.3 행사 바로 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아직도 내부 분열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내부 분열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태생적으로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적인 문제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소위 이 윤석열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현 지도부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 세력과 친윤 세력들이 뽑아낸 당 지도부가 굳건히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들이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의 개혁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낫다. 뭐 선거야 질 수 있는 거죠. 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니까요. 좀 그렇다면 오히려 내년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도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태생적 한계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종교적 신념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개인적 야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볼 땐 지켜보자. 저럴 것 같다. 야심이라 하면 어떤 야심일까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1위고. 지금 단순히 국민의힘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구상을 한 전체적인 빅피처다라고 보시는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자기 꿈이 대통령 되는 거라 자치장 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큰 꿈 속에서는 자기의 체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체제의 핵심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또는 당원 그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구조적,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계엄에 사과하면서 연판쟁을 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효진 기자, 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연판장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았거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네. 그 당내 주류인 TK 출신 의원은 단 3명에 그쳤는데요. 처음엔 초선 의원 중심으로 입장을 내려다가 재선들까지 나서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계엄 자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인데요. 이번에 계엄에 사과한 의원실로는 강성 지지층이 문자폭탄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설득해도 소용없다. 그런 분위기가 당 내부에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김종우 평론가님 봤을 때 송원석 사실 장동혁까지 그러는 거, 장동혁 대표까지 그러는 거는 뭐 그러느니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사과한다라고 했고 권영세 의원 갑자기 태도 결이 지금 지도부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동혁은 마이웨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윤어게인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고 나오냐 윤석열가 짰냐? 도대체 너 왜 그래? 이런 당내 비판들이 나오고 이건 장동혁과 송원석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구조하에서 네. 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절연이 전제가 돼야 당을 좀 개혁보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과 현 지도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니, 내가 너 뽑아줬는데 네가 나를 갖다 부정해? 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게 됐을 때 네. 지금 사과하자는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를 끌고 가자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저는 장동혁과 현 지도부는 윤 어게인 또는 윤석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에 나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나는 윤석열이다 선언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전 방향을 잡은 거죠. 이 구조가 아니면 자기의 권력적 구조를 유지해 갈 수 없는 본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랑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 그러더라? 역할 분담을 무슨 사과를 역할 분담을 예, 합니까? 국민의힘 사과는 대변인이 사과하는 그렇게 거지. 말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봉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소장파들 뭐 27명 얘기하고 이래저래 한 30명 조금 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이 58명입니다. 그중에 한 14명 정도가 여기에 동참했다고 얘기하는데 영남을 굳건히 지키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 상황에서 개혁 보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장동혁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다수가 이 체제 하에서 다음 공천이나 자기의 공천을 확인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냥 가는 게 낫죠. 제 생각에는. 전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상황 자체는 내부의 수도권 또는 젊은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 이게 진심인가? 저는 오히려 액션을 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아. 끝까지 싸울 거야? 니네들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권영세 전 그 대표? 지금까지 내내 나올 때마다 저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럼 계엄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근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자기 지역에서의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지 이게 세력화돼서 싸움을 하면서 과거처럼 무슨 뭐 개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한 60명 정도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 반발하고 왜 사과 안 하냐, 왜 윤어게인 가냐 하는 사람 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 모여서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까? 분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분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 자체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탄핵당한 당,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정당 거기서 내가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대중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준은 전 영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영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계속 자기들의 이미지,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일정하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지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지. 전 6월 이전에 판을 깬다? 판을 깼을 때는 보수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보수 분열은 필패거든요. 뭐 지금도 필패가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한동훈이나 아니면 국민의 25명 의원들 공개적 사과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핵심 축이 돼서 분당이나 분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충분히.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계산이 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야 내가 이거 이 당에 못 있겠어. 난 어게인 못 하겠어. 윤석열 내가 때려잡아야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헤어질 결심이 안 된다. 아니, 헤어질 결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6월 이후에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당에 대해서 지방선거 패배뿐만 아니라 1년 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뭘 했냐라고 하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때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 누가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싸움이지 판을 깨서 6월 이전 내년 지방선거 6월 이전에 분당을 하겠다? 저는 그 정도 각오였으면 미리 했었어야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 정치 선거용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의 계엄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그렇게 정당했다면 계엄에 책임이 없다고 부하들에게 법정에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가장 골칫덩어리가 한동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원장님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낙동강 오리알.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미 당 지도부가 손을 쓰고 있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재조사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재조사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면 한동훈을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동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장동혁 체제가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박해한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겠습니까? 그쵸. 뭐 결정을 내겠죠. 그럼 최소한이 지금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3개월이 못 나와요. 선거에도. 저는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아까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6월 선거 이후에 어떤 가능성을 도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또 희한한데요. 그 지지층 내에서 배신자라는 또 이미지가 그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씨한테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사살될 상당히 뻔도 했습니다. 지지층들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어서요.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을 빨리 옆으로 좀 밀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주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활적 문제여서 얼마나 큰 잡음 없이 소위 정치에서 도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장동혁 체제의 고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연합해봤자 이준석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준석은 누구한테 쫓겨난 사람입니까? 윤석열한테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대립각이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당을 더 오히려 분열시키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다만 본인은 열심히 재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당에서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장동혁과 한동훈 지금 대립구도로 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장동혁 윤어게인 하면서 윤석열과 절연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바로 어제 장동혁 대표를 공개 비판했어요. 윤어게인 계몽령 말할 때 아니다. 이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장동혁 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래 반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12월 3일 날 반성이라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월 26일인가요? 전한길 씨가 윤석열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공개했는데 윤석열 편지 내용은 뭐냐면 전한길은 하나님이 주신 뭐 귀한 선물 이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서 당이 완전히 싹 방향 자체가 확 돌아서는 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자체는 장동혁 체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다른 방향으로 옮기기 되게 어려운 본인의 지지층과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체제 내에서 밀어내야 될 존재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과는 화합할 수 없다. 물과 기름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건져내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기름을 건져내는 방향으로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결국엔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이제 지방선거 들어가면 이거 기자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결국에는 윤어게인, 윤석열과 절연 못한 채 지방선거 들어갔을 때 이게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운명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 네. 정 대표는 취임 처음부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정당 해산이 목표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 1년이 넘었는데도 윤석열 씨의 그림자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선 중도 보수 성향까지 국민의힘 지지율로 유입됐기 때문인데,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살펴봤을 때 보수 응답자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보수층 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 이에 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씨와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한창 국정감사 때 주가를 좀 꽤나 올렸던 상황인데 그 당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씨 면회를 했을 때도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식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네. 진짜 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건데 좀 이대로 가면 지선 참패는 예정된 수순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윤석열과의 절연 여부가 당의 생존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의원들이 아무리 이제 사과를 해도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마이웨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에 분열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뭐 장 대표는 내부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한 뭐 사람들에 대해서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셈법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전 세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가 1, 2월 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한덕수에 대한 선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건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첫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2월 달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선거가 내려질 건가. 또 아마 1월일지 2월일지 먼저 김건희에 대해서도 아마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적 판단 이후에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는 측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구성 있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파열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6월달 지방선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서울을 이기고 영남 지역을 많이 이기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되겠죠. 또 하나, 서울에서 지더라도 영남 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장동혁 체제가 타협 체제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전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그 다음 체제는 뭐냐? 뭐 저는 장동혁 체제가요, 비대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이후에 윤 어게인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런 예를 들면 경우의 수 자체가 자기들에게 불리하지만 않다라고 하는 셈법들을 가지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야, 이 정도 상황이면 저당 예를 들면 이제는 갈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체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인 겁니다만, 내부의 셈법 같은 경우는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가는 거죠. 견디게 되면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리,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계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결국에는 추경호 전 대표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장동혁,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의회 폭거에 항거했다고 평가하는 장동혁, 앞으로 국민의힘 행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의 이효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